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털어놓는 순간 부모의 첫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피해 아이를 둔 부모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 반응부터 증거 기록, 학교 신고, 절차와 회복 지원까지 끝까지 보시면 막막함이 길이 됩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편, 가해 행동 아이의 부모 편도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아이가 피해를 털어놓으면 먼저 하던 일을 멈추고 끝까지 차분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말해주세요. 말해줘서 고맙다. 내 잘못이 아니다. 반대로 왜 가만히 있었어? 내가 맞서 싸워라. 그냥 무시해 같은 말은 아이 입을 닫게 하고 맞서 싸우다 다치거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 전문기관들이 하지 말라고 권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감정을 앞세우면 아이는 다음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침착함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안전 신호입니다. 아이가 말하지 않아도 신호는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멍이나 상처,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지는 소지품, 잦은 두통과 복통, 학교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식사나 잠이 갑자기 달라지고 성적이 떨어지거나 친구를 만나지 않으려 할 때도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볼 때마다 표정이 굳는다면 사이버 괴롭힘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호가 없는 아이도 있으니 평소에 작은 변화에 관심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전망입니다. 괴롭힘 대응의 힘은 기록에서 나옵니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날짜와 시간, 장소, 관련된 아이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목격자가 있었는지를 일지로 적어두세요. 메신저 대화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앞뒤 맥락까지 함께 캡처하고 대화 내보내기로 원본도 저장해두면 좋습니다. 몸에 상처가 있다면 당일에 병원 점검서를 받고 사진을 남겨두세요. 이 기록들이 학교와 심해 절차에서 아이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근거가 됩니다. 신고는 담임교사나 학교에 하되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이 남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는 국번 없이 117, 24시간 학교폭력 신고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학교는 사안을 알게 되면 곧바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2024년부터는 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맡습니다. 경미한 사안이 아니거나 부모가 원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리상담이나 일시보호, 관리,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 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이를 키울 수 있으니 학교와 기관을 통해 진행하세요. 절차만큼 중요한 것이 아이 마음의 회복입니다. 좋아하는 운동이나 활동으로 안전한 또래 관계를 다시 만들어주고 집에서는 멈춰 자리 피하기, 어른에게 알리기 같은 대처를 놀이처럼 연습해 두세요. 학교의 위 클래스나 교육지원청 위센터, 청소년 상담 전화 1388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해 흔적이 보이거나 죽음을 입에 올린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전문가에게 연결하고 24시간 자살관리 상담 전화 109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아이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끝까지 곁에 있는 부모입니다. 오늘 정리한 순서대로 하나씩 하면 됩니다. 듣고, 기록하고, 절차를 밟고, 회복을 돕는 것. 다음 편에서는 반대편, 우리 아이가 가해 행동을 했을 때 부모의 대처를 다룹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